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그래핀이란 기업에 대한 소개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언팩 행사 관련 기사, 그리고 공학개미가 삼성전자를 팔고 떠난다는 소식,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그래핀, 그래핀 기반 EUV 펠리클 상용화 인바. 참그래핀이란 기업은 아직 상장이 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래핀 기반, 그래핀은 소재죠. 탄소 기반의 소재인데 내구성이, 탄소 기반이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겠죠. 근데 그거를 투과율까지 잡았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EUV 펠리클은 저번에도 EUV가 뭔지는 말씀드렸죠.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레이션. 우리 그 선크림 같은 거 UV 하죠. 자외선 차단. UV 몇 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UV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거는 자외선이라는 뜻이에요. DUV는 그냥 딥, EUV는 익스트림. 그래서 예. UV는 극자외선이라고 하고 DUV는 힘자외선이라고 하고, 저번 기사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 펠리클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의 색일 패턴이 그려져 있는 포토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보호 장갑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EUV 포토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EUV 펠리클은 장당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이 EUV 펠리클을 써서 한 10억 정도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면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TSMC는 80% 중반대 펠리클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한 1년 반 정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86% 에서 7%그 정도 되는 EUV 펠리클을 쓰고 있다. 제일 앞선 EUV 펠리클로는 MK4.0, 그 2023년에 삼성전자에서 도입하기로 한 MK4.0이 지금 최고 사양의 펠리클입니다. EUV 투과율이 90%죠. 근데 그 90%를 뛰어넘었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참그래핀이 기업이죠. 비상장 기업. 내년 그래핀 기반의 극자외선 EUV 노광 공정 펠리클을 상용화한다. 실리콘 계열과 탄소 나노튜브 소재가 아닌 그래핀을 바탕으로 개발한다. 이제 아직 개발 완료한 건 아니에요. 내용을 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그래핀은 다음 달 EUV 노광 장비에 적용 가능한 가로 110mm, 세로 144mm, 요거는 풀 사이즈죠. 풀 사이즈의 펠리클 투과율을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측정한다. 김영기 참그래핀 대표는 투과율 9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92%면 투과율 굉장히 좋죠. 그래핀 소재 자체가 내구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요 EUV 펠리클이 개발이 어려운 게, 이 풀 사이즈로 했을 때 테두리를 멤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요 멤브레인까지도 고려를 해서 얇게 평평하게 뒤틀림이 조금 더 없이 쭉 잘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멤브레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펠리클 이 안에 것만이 아니라 이 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핀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 기술 합병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추측도 해봅니다. 예. 아직은 상장 전에 아주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 중소기업 정도 되는 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 그래핀은 다음 달 EUV 노광 장비에 적용 가능한 풀사이즈 크기의 펠리클 투과율을 측정한다. 참 그래핀은 투과율 90%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참 그래핀을 수십 층 쌓은 EUV 펠리클을 시험 측정하여 투과율 95.4%를 달성했다. 굉장히 높죠. ASML에서 최고 투과율이라고 하는 것도 90%. 예, 현재 투과율 90%
넘는 EUV 펠리클은 등장하지 않았다. 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현재 ASML의 MK4.0 90%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SNS택하고 FST하고 EUV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죠. 아직은 풀사이즈로는 SNS택은 도달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지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없고, SNS택이 90%의 투과율을 실리콘 소재의 EUV 펠리클을 개발했다. 그리고 올해 말 생산할 계획이다. 지금 그 단계고, FST도 내년 2023년 EUV 펠리클을 개발 계획이다. EUV 광원은 파장이 13.5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노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쉽게 흡수한다. 흡수할 뿐만 아니고 투과되기 전에 흡수도 하고 많이 손실도 되고 공중으로. 그렇기 때문에 EUV 스캐너가 이제, EUV가 연필심이라 그러면 EUV 연필심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 막대 연필 자체를 EUV 스캐너라고 해요. EUV 스캐너로 이제 EUV 광원이 쏴지는 거죠. 근데 펠리클을 얇게 구현하면서도 투과율을 높이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이제 이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고온을 발생되는데, 이 고온을 잘 견딜 수도 있어야 돼요. 몇 번 안 쓰고 그냥 펠리클을 또 갈아줘야 된다 그러면 내구성이 약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겠죠. 현재는 삼성전자는 EUV 펠리클을 사용하지 않고 EUV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익률 차이가 날 거예요. TSMC하고. 펠리클을 사용하게 되면 아마 수익률은 많이 따라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TSMC가 한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가까이 됐죠. 기존에는 실리콘 탄소 나노튜브 등 펠리클 소재로 담았다. 이 실리콘뿐만 아니고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거 뭐 나노 메탈 계열도 연구하고 이것저것 다 이제 연구하고 있었어요. 예. 그지만 이제 실리콘은 고온에서 딱딱하게 굳고 투과성은 좋은데 내구성이 너무 약해서, 실리콘의 특징이 그게 문제였죠. 투과율은 좋으나 내구성이 약하다. 실리콘은. 탄소 나노튜브 CNT 역시 공중 도중에 수소와 만나면 손실이 일어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창 그래핀은 그래핀을 활용하였다. 그래핀이 열적 안정성과 강도가 높아 펠리클로서 얇은 두께의 투과율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 그래핀은 내년 말 EUV 펠리클을 제품화 시점으로 삼았다. 가을에는 클린룸을 비롯한 펠리클 기술 고도화 설비를 도입한다. 5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펠리클이 필요하다. 내년 EUV 노광 공정에 펠리클을 도입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투과율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투과율은 80% 후반대인 것을 알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EUV 공정에 펠리클을 도입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FST, SNS택입니다. 이 소재를 다르게 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SNS택은 실리콘 계열의 하고 나노 소재, 그리고 FST는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하고 그리고 메탈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둘 다 이제 지분 투자했죠. 거의 근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투과율이 거의 9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풀 사이즈, 그게 중요하죠. 풀 사이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멤브레인의 소재 그리고 멤브레인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이 멤브레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재만 개발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가 뭐 하나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EUV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최고의 EUV 노광 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ASML마저도 투과율 90%짜리 펠리클이 이제 MK4.0, 예. 삼성전자가 23년에 이제 도입하기로 하니 MK4.0입니다. 예, 이것도 90%예요. 90%. 그 전까지는 요 전 버전도 있는데 그 전 버전은 90%가 안 됐어요. 예, 87%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90%.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 쓴다고 했죠. MK 4.0. 그리고 TSMC도 펠리클을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지만 80대 중후반으로 공식적으로는 알려졌는데, 이게 제가 한 2년 가까이 1년 한 7개월 8개월에 조사한 게 한 80% 중반대였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아마 발전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딴 기사를 보면 뭐 창구 그래핀 쪽 얘기를 나오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다가 EUV가 이제 열 흡수나 이런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반사광으로 튕겨갖고 여러 번 튕겨갖고 이 빛을 계속 모아줘요. 예, 튕겨. EUV 노광 장비도 최근 거는 하이나는 요게 다 반사경 같은 조리개가 있잖아요. 요 렌즈의 각도나 이런 것이 더 빛을 잘 모으게, EUV 광원을 잘 모으게 만든 것을 하이나라고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EUV 스캐너의 내부 모습입니다. EUV 펠리클이 90%를 넘는 성과 낸 기업은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잘못됐죠. 아까 앞에 기사랑 또 다르죠. 앞에 기사는 ASML의 펠리클이 넘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MK 4.0. 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상장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 기술이 참 괜찮다 싶으면 협업이나 이런 걸 해서 뭐 기술 이전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진행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관련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파란불 정말 지긋지긋, 삼성전자도 미련 없이 던진 개미들. 드디어 이제 개미들이 지쳤죠. 개미들이 지쳤다는 말은 이제 슬슬 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보통은 이제 개미들이 던져야 간다는 주식 시장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쳤을 때 이때 또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고비를 넘기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락장에 지친 개인 투자자 반등하면 바로 판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오르니까 증시에서 발 빼는 개미들이 생긴다 이거죠. 코스피 저점에서 8% 상승하자 한 달간 1조 2천억 가까이 매도, 주가 반동 이용해 본전 찾기.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네이버, 카카오도 팔아 단기 불확실성의 증시 탈출 행렬.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길면 1년이고 제 생각은 내년 초 1분기 2분기 내에는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2023년 12월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특별 배당금이 나오죠. 그 전에 이제 분명히 움직입니다. 외인들이. 아직은 달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매력이 없죠. 한국 증시에 매력이 없기 때문에 비싸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왜 파냐? 달러는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인들 만약에 주가가 한국 주식이 30% 정도 빠졌다고 보면 삼성전자가,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환율이 한 10%만 올랐다고 봐도 30%에 10%까지 해서 40%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손실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예, 패턴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삼성전자는 갑니다.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코스피도 가고 삼성전자도 간다. 이 다음 장에, 상승장에는 아마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큰 기업들이, 우량주들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가 가겠죠. 패턴이 그렇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미들 발길 끊긴 코스피 쭉 나옵니다. 예. 1일 코스피는 0.03 오른 2452.25. 예. 지난달 4일 저점과 비교해 8% 가까이 올랐다. 이 기간 개는
1조 192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에너지 솔루션은 3,355억 원, 현대차를 2,171억 원, 셀트리온 2,082억 원 쭉 나오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삼성전자는 1,163억 원, 예, 1,163억 원, 네이버도 502억 원, 381억 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반도체 전망이 별로 안 좋죠. 디램 수요도 감소될 거라고 하고 별로 안 좋은데 영업이익이 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환율 때문에 이럴 때 대부분 보면 좋다 그럴 때가 고점이고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을 때가 저점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내년 초까지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플랫하거나 조금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아까 제가 전에 기사 읽어드린 거에서도 HPC 고성능 칩은 수요가 탄탄하다. 그 얘기는 디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 수 있는데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쪽은 견고하다는 얘기거든요. 디램 쪽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하이엔드 퀄리티가 높은 그런 쪽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디램도 있지만 파운드리도 지금 있기 때문에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안 좋은 소식들이 있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예, 외국인들은 사고 있죠, 지금. 외국인들처럼 하면은 법니다. 외국인들 왜 살겠어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환율이 높지만 가치 대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고도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기업 분석 뭐 복잡하게 하고 뭐 이러지가 않고 크게 투자를 해요. 보고 흐름이나 이런 것도 보고 물론 단기 투자성 자금도 많이 들어오지만 호흡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삼성전자는 내년 2분기 이전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 반등하느냐 따라서 차이지 주가가 그렇게 안 높을 때 계속 줍줍 하셔야 돼요. 다른 개미들이 경기 불안, 경기 침체, 리세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예, 팔고 있는데 이거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럴 때 더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 플립 예, 언팩 예고 인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요거 관련해서 애플이 긴장을 하는지 아이폰 시리즈를 지금 저렴하게 팔고 있죠. 애플이 그렇게 싸게 팔고 이런 게 잘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진짜 이례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20%를 DC에서 판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공개를 앞두고 그걸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도 지금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름의 마케팅을 하는 거죠. 폴더블 시리즈에 대한 기대가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큽니다. 이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삼성전자가 진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폴더블 폰 만들겠다 하다가 삼성전자처럼 이 단가를 맞추지를 못해요. 이번에 하여튼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돼서 제가 커뮤니티를 오픈했어요. 아직은 많은 내용이 있진 않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